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지구 멸망의 속독에 지구 온난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지구 멸망의 속독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 멸망의 속도를 재는 속도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오늘 이 지구 온난화와 지구 멸망의 속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면 지금이 어느 때구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지구 멸망의 속도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지구의 멸망을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의 패턴과 지구 멸망의 패턴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자가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통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진통도 점점 커지면서 그 고통의 때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 상황이 해산하기 전에 그 여자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를 오늘 지구 온난화와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이 온도가 올라가는 주기가요,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대,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 걸려야 1도 올라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도에 딱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 온도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일어났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산업혁명 이후 1000년에 1도 올라가던 게 100년에 1도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막 뜨거운 게 열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던 지구인데 지금 산업화 이후에 100년에 1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주기가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빠른 거예요. 자, 1000년에 1도 올라갔어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100년에 1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온도가 올라갈 거냐 예상했을 때 50년에 5도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을 때 있을 거예요. 열이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방치해 놓으면 38도, 39도, 40도까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죠. 지구도 똑같은 거예요. 지구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지구 멸망의 속도계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의 멸망이 가까운 거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이제 5도, 6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이제 멸망이에요.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몸이 온도가 올라가서 37도, 38도,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지구도요, 우리 몸과 같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적당하게 딱 만드셨는데 질서가 깨지면서 온도가 상승을 해버리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산의 고통,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와 같이 지구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이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빨라진 지구 온난화, 30년 뒤 북극 얼음 다 녹을 수도 있다. 그 전에 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지금 지구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임신한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들 그게 가능할까요? 임신한 여자와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지구가 멸망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지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멸망할 거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이 자연을 훼손해서 지구가 멸망될 거를 이미 벌써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 온난화 방치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2m 이상 상승한다고 해요. 저 북극이 녹고 모든 빙산들이 녹아버리면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바다로 들어가고 해수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녹는 만큼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금 북극에 가면 난리도 아니죠. 이 북극 곰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삐쩍 마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빙하가 있고 거기에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고기도 잡아먹고 살찌면서 이렇게 할 텐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북극이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해요. 지구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고 북극이 그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걔네가 녹는 거예요. 빙하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지구가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냐면 원인이 이거예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폐기물 농업 축산에서 나오는 가스들 있잖아요. 온실가스. 비료에서도 엄청 나는데요. 비료에서 뭐 N2O라는 게 나와갖고 하늘을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하잖아요. 에너지 사용하는데 CO2,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산업, 공장에서 막 연기 엄청 뿜어대죠. 그게 그 가스가요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죠.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다 어디로 올라가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요? 차가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은 뭐 한 집에 2대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차에서 다 내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스들이. 그걸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가스도 굉장히 심각하대요.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있나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어컨 가스가 다 하늘로 다 올라가겠죠. 그 모든 가스들을 통틀어서 온실가스라 하는데 그 온실가스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없어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대요.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가 하늘을 덮고 있다면 그게 없어져야지 뜨거운 공기가 반사돼서 하늘로 올라갈 텐데 저 온실가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거기 부딪혀서 땅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고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 주범이 뭐예요? 바로 이 온실가스예요. 거기에다가 캠트레일도 어마어마하게 뿌리죠. 알루미늄은 반사되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햇볕이 들어왔다가 올라갈 때 반사돼서 다시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캠트레일의 그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그 화학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이, 이 지구의 하늘이 온통 다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열돔 현상이라고 뜨거운 돔처럼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북극의 빙하들이, 저 북극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다 완전히 없어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니 지금 이거를 멈추더라도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멈출까요,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 안 틀으실래요? 비료, 이거 뭐 농사 지으려면 비료 다 필요하고, 우리 쓰레기 나오는 거 다 그거 태우려면은 다 불로 태워서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장이 돌아가야지 뭘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거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임신한 여자와 같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지구의 멸망이 온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임신해갖고 해산한 걸 멈출 수 없듯이 지구의 멸망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명 혜택 편하죠, 좋죠. 하지만 결국은 이 문명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지구의 온도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열돔 현상으로 갇혀 있는데 계속 떼대잖아요. 계속 더 올리잖아요. 계속 또 사용하잖아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0년에 5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크 라이너스라는 분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도 올라가면요, 집중호우와 한파 등 기상 현상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디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는 엄청난 폭염이 오고, 어디는 엄청나게 또 한파가 오고. 이상해요, 지금 지구가. 왜냐? 몸살이 나서 그래요. 지금 병이 나서 그런 거예요. 빙하가 녹아서 물이 돼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수증기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다 어디로 올라가요, 또?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 올라가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열돔 현상이 일어나니까 폭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이 연결고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어요. 이건 못 막아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문명의 편리함에 내가 벌써 쇠뇌가 돼버렸고 내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2도가 올라가면 북극 생물이 거의 멸종한대요. 2도만 올라가도. 1도 올라가는 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3도 올라가면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가 된대요. 4도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가 붕괴된대요. 5도 올라가면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 없어지는 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6도 올라가면 끝이 6도 올라가면 끝이래요. 6도 올라가면은 뭐 생물체뿐만 아니라 다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대요, 지구가. 그래서 지구 멸망의 속도는 지구 온도의 속도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멸망은 빨라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온도가 6도까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온도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몰라요, 이거. 언제 6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때,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1984년도에 북극 그 빙하예요. 저게 2012년도 9월 13일 사진이고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죠, 빙하가. 3분의 1이 축소가 됐대요.
20년 정도, 18년 정도 만에 3분의 1이 축소가 된 거예요. 80년대에서부터 자동차, 에어컨, 뭐 그리고 폐기물 공장,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빙하가 급격하게 녹기 시작한 거예요. 3분의 1이 축소가 됐대요. 보시면 1992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거를 비교한 건데 1992년도에는 110억 톤 정도 녹았대요. 빙하가. 그런데 2017년도에 4,750억 톤. 그러니까 그 녹기 시작하는 그 빠르기가 6배 빨라진 거예요. 6배. 약 6배. 그러니까 20년 만에 6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는 아시죠?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1000년에 1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100년에 1도 올라가죠. 지금 이제 절정기에 왔단 말이에요.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만에 6배가 빨라졌으면 앞으로 시대는 더 빨라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북극만 녹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에 빙산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15년 만에 30%가 녹아서 없어졌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약 5조 3천억 톤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빙산들, 저 얼음들이 녹아버린 거예요. 저 사진을 저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만에 그 얼음으로 덮여져 있던 산들이 녹아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10층짜리 아파트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죠. 북한, 남한 다 합쳐서 거기다 10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빼곡히 다 그 진 양의 얼음이 그 빙산이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얼마 만에? 15년 만에 30%가 없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15년 만에 저 30%가 녹아내렸다는 건 엄청난 건데 보세요. 15년 만에 많은 양의 빙산이 녹아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켜서 이 지구를 열도마시킨 거죠. 아주 뜨겁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빙산들이 녹아내린 거죠. 그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불과 15년 만에 저렇게 많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빙산들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게 진행이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빙산들을 녹아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녹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알프스 산맥 쪽에 있는 나라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빙산을 방수포로 덮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알프스 산을, 그 넓은 데를 지금 이렇게 방수포로 덮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덮으면 한 10% 정도 녹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저걸 덮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빙산이나 이 북극 빙하가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열이 들어오면 이 빙산이나 빙하가 들어오면 이거를 차단해 주는 거죠. 흡수 못하게, 이 땅이 흡수 못하게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땅으로 그냥 흡수되겠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여기가 또 올라가겠죠. 그 열돔 현상이 계속 돌아가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킬리만자로 거기에 빙하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빙하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식혀주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데 그 빙하가 녹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에어컨, 그러니까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그 빙하가
빙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방수포를 저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방수포 까는데 이게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거를 까는데 매년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대. 1조 원이. 지금 요 얘기하는 게 저걸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이 지구의 열기가 온도가 올라가고 땅 속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저건 오래 갈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빙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온실가스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 온실가스를 없애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가 다 없어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리고 지금 이 온실가스가 없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쓰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써요. 알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이걸 다 안 써야 되는데 에어컨 다 갖다 버리고 차 다 갖다 버리고 공장 다 문 닫아 버리고 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농사 짓고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문명을 가져왔고 이 문명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온실가스로 뒤덮인 지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걸작품을 완전히 파괴시키는데 대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일동공신들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난리가 아니죠. 지금 올해만 해도요. 저 캐나다가 49.6도, 거의 50도예요. 50도에서 살아보셨나요? 뭐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50도는 거의 사우나에 들어가면 50도 아닌가요? 미국 서부 쪽에는 54도까지 올라갔어요. 54도. 응? 말이 54도지 54도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 뭐 캐나다 이 미국 쪽에 뭐 700명 이상 죽었대요. 폭염 때문에 올해만. 중동 지역에는 뭐 거의 50도 이상 다 올라가 있는 원래 덥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 50도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 유럽 쪽에서도 난리 났었죠 올해. 그래서 프랑스 기록을 냈는데 46도 40도 이상 올라간 지역이 너무 많았죠. 40도만 돼도요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40도 올라간 적 있었는데 와 숨도 못 쉬겠던데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되시죠? 저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빙산들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증기가 이게 녹아내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 한쪽은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은 폭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그중에 중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중국은 뭐 홍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중국 홍수 피해만 15조 원에 육박한대요. 14조 원. 중국 홍수 피해가 14조 원 이상 났다는 거예요. 이재민만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홍수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쪽은 폭염. 정말 이해하기 힘든 폭염. 한쪽은 이해할 수 없는 폭우, 홍수. 뭐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왜? 지구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녹아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지구의 멸망이 그렇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자기가 아니죠. 그 임신한 여자는 안단 말이에요. 고통이 서서히 오고 있다는 걸 알고 해산의 날이 언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임신한 여자처럼. 지금 고통이 서서히 오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크게 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멸망의 날이 곧 오겠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 말씀을 거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겠죠. 큰 산에 있는 그 빙산에서 빙산이 조금씩 녹아갖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물, 식수라고 그러죠.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녹아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없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생기고 난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말씀이 이거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냐면 물이 없고 식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그 지금 기근이 말도 못하죠. 지금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고 이제 빙하가 녹고 빙산이 녹아버리면 말도 못하는 기근이 생겨요. 빙하가 녹고 나서부터 바다의 생물체가 30%가 없어졌대요. 빙하가 녹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나 봐요. 떼죽음 당하고 이러는 게 다 이게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바다 생물체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물고기들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빼쩍 말라가는 거예요. 30%나 작아졌대요. 그 지구 온난화가 먹거리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기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식량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기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도 먹는 거죠. 물이 없어지면은 기근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이 가장 중요하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먹을 물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그리고 역병, 전염병, 팬데믹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전염병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19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죠, 지금. 그런데 지금 진정될 기미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아마도 제가 백신에 대한 얘기는 뭐 깊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 삭제를 당하고 또 제재를 먹으면 또 저희 방송이 또 몇 주 동안 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거는 지금 코로나19는 시작이 불과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전염병이 팬데믹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도 넷째인 뛸 때 지옥의 전염병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언제가 마지막 때겠어요. 그렇죠? 지금이 아주 심각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지금 올해만 해도 큰 지진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은 지진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지진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고통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상황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 말씀이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해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나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이 되고 아주 많이 진행됐다. 많이 와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지구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와닿죠. 오늘 두 가지 말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 멸망의 온도계, 이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깨달아 아셔서 대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말씀과 연결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인가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아멘. 이거는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의 특권.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아멘. 세상 보고 사탄 보고 문명을 보고 돈을 보고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죠. 그 멸망의 기차에 탑승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이것만큼 더 특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지구는 어떤 면에서 죄를 다루는 재창조의 공간이라 할까?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도 재창조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다시 새롭게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멘.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복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